여러분, 지금 광주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롯데칠성이 광주 공장 폐쇄를 발표했습니다. 수백 명의 일자리가 한순간에 증발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공장 하나 문 닫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롯데칠성은 광주에 남아있던 몇 안 되는 대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코스트코도 안 왔습니다. 신세계도 안 왔고, 이케아도 안 왔고, 스타필드도 안 왔습니다. 그나마 원래 있던 기업마저 이제 떠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 도시에 투자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기업들의 최후 통첩입니다. 자, 2010년대 초반으로 돌아가 봅시다. 전 세계 유통공룡 코스트코가 광주 입점을 타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구나 광산구 쪽에 땅까지 거론됐어요. 시민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코스트코 피자 먹는다. 이제 대량 구매하러 대전까지 안 가도 된다. 광주는 인구 140만 명의 거대 도시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대형 복합 쇼핑몰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주말만 되면 가족들 손잡고 쇼핑 가려면 고속도로 타고 대전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런 광주에 코스트코가 온다? 시민들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점 소식이 들리자마자 지역 소상공인 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시청 앞에는 거대한 천막이 쳐졌고 연일 시위가 이어졌죠. 미국 자본 물러가라. 코스트코 들어오면 동네 슈퍼 다 죽는다. 재래시장 상인들 굶어 죽으라는 거냐? 그때 정치권은 어땠을까요? 표 계산하느라 바쁜 정치인들은 기업 편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민단체 눈치 보면서 입점 규제를 더 강화해버렸죠. 결국 코스트코는 광주 진출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갔냐고요? 바로 옆 동네 전라북도 익산에 입점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인근 순천에는 들어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그야말로 닭 쫓던 개신세가 됐습니다. 내가 거절한 남자가 옆집 여자랑 결혼하는 꼴이었거든요. 코스트코 사태만으로도 충분히 아팠는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15년 신세계그룹 복합시설 무산 사건입니다. 신세계가 광주 유스퀘어 터미널 부지에 초대형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이게 단순히 백화점 하나 짓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특급 호텔, 백화점, 면세점까지 싹 다 결합한 호남권 최대 랜드마크를 짓겠다는 거였죠. 투자금만 무려 7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볼까요? 7천억 원. 웬만한 중소기업 수십 개를 통째로 만들 수 있는 돌입니다. 당시 광주 상황 아세요? 인구 140만 도시인데 제대로 된 5성급 호텔이 없었습니다. 2019년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때 전 세계에서 온 국가대표 선수들이 묵을 방이 앞서서 모텔을 전전했다는 뉴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거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국제적인 망신이었거든요. 신세계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호텔 지어주고 면세점 넣어서 관광객 유치하고 지역 인력 수천 명 채용하겠다고 제안했죠. 하지만 광주는 이 제안마저 걷어찼습니다. 이유는 똑같았어요. 왜 대기업한테 금싸라기 땅을 특혜로 주느냐? 주변 상권인 금무월드랑 지하상가가 다 죽는다. 시민단체의 극렬한 반대와 정치권의 미온적인 태도 속에 신세계는 결국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기업이 돈 싸들고 투자를 하겠다는데 도시가 나서서 필요 없다고 걷어차버린 기막힌 상황. 전 세계 어디서도 보기 힘든 장면이 연출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신세계는 그 7천억 원을 들고 어디로 갔을까요? 그냥 아쉬워하고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시선을 돌려 광주랑 덩치가 비슷한 대전광역시를 선택했습니다. 대전은 광주랑 상황이 달랐어요. 노잼도시라는 오명도 벗고 싶었고 과학도시라는 특색도 살리고 싶어 했거든요. 대전시는 신세계를 아주 적극적으로 유치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대전 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라는 괴물이 탄생했습니다. 여긴 단순한 백화점이 아니에요. 아쿠아리움, 과학관, 호텔, 갤러리가 다 결합된 거대한 쇼핑 테마파크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픈 1년 만에 매출 8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봅시다. 광주가 거절한 투자금 7천억 원, 대전이 받아서 만든 매출 8천억 원, 1년 만에 투자금을 회수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고객 구성입니다. 대전 시민뿐만 아니라 청주, 전주, 심지어 광주 사람들도 주말마다 KTX 타고 줄줄이 대전으로 몰려갔습니다. 광주 시민이 광주에서 돈 못 쓰고 대전 가서 돈 쓰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대전 신세계가 고용한 지역 인재만 3,000명이 넘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니 청년들이 모여들고 세수가 느니까 대전시 곳간조 두둑해졌죠. 노잼 도시였던 대전이 충청권을 넘어서 호남권 소비까지 쫙 빨아들이는 꿀잼 쇼핑 도시로 변모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시민단체들이 그토록 걱정했던 골목 상권의 몰락, 과연 일어났을까요? 대전 신세계 생기고 나서 대전 재래시장이 망했나요? 동네 빵집들이 문을 닫았나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외부에서 온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백화점만 딱 갔다가 집에 가는 게 아닙니다. 대전까지 온 김에 그 유명한 성심당 들러서 빵 사고 중앙시장 가서 칼국수랑 두부두루치기 먹고 소재동 커피거리 가서 커피 마시고 가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대형 쇼핑몰과 골목 상권은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대형 쇼핑몰이 사람을 끌어모으면 그 사람들이 골목 상권까지 소비하면서 전체 파이가 커지는 거예요. 광주 시민단체들이 주장했던 대기업 오면 골목 상권 죽는다는 논리, 완벽하게 틀렸다는 게 증명된 겁니다. 이 화려한 대전의 성적표를 맞아든 광주 시민들 심정 상상이 가십니까? 박탈감 그 자체였습니다. 인터넷에는 자조 섞인 글들이 넘쳐났어요. 우리는 뭐냐? 2등 시민이냐? 빵 하나 사 먹으려고, 수족관 구경하려고 고속도로 통행료 내고 남의 도시로 가야 하냐? 이건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내가 내 돈을 내가 사는 곳에서 쓰고 싶어도 쓸 수 없게 만든 소비 주권의 박탈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렇다면 대기업을 그토록 필사적으로 막아난 광주의 현재 모습은 어떨까요? 시민단체와 상인 주장대로라면 대형 쇼핑몰 막았으니 골목 상권은 살아나고 재래시장은 사람들로 북적거려야 논리에 맞지 않습니까? 현실은 참혹합니다. 저와 함께 광주의 명동이라 불리는 금남로와 충장로 가보겠습니다. 길게 뻗은 금남로 양옆으로 고층 빌딩들이 질비하죠. 원래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꽉 차 있어야 할 이 빌딩들, 자세히 보면 섬뜩할 정도입니다. 건물 곳곳에 임대, 통임대 현수막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올해 2분기 기준 금남로와 충장로 일대 오피스 공실률은 무려 45%에 육박합니다. 공실률 45%, 건물의 절반이 텅 비어 있다는 소리예요. 건물주들이 제발 들어와만 달라 하면서 임대료를 반값으로 깎아줘도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때 호남 상권의 중심지였던 곳이 이제는 유령거리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대학가 상권은 더 처참합니다. 전남대 후문거리, 대학생들의 활기로 가득 차야 할 이곳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40%입니다. 대로변은 그나마 낫죠. 골목 안쪽으로 한 발자국만 들어가면 문연 가게보다 닫은 가게 새는 게 더 빠를 지경이에요. 신흥상권이라 불리는 곳들도 위태롭긴 마찬가지입니다. 광주의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던 첨단지구 시리단길, 시너지타워 중심으로 화려한 건물들이 들어섰지만 지어진 지 5년 된 건물들에서조차 세입자들이 짐 싸서 나가고 있습니다. 반짝했던 인기는 식어가고 무분별하게 확장된 상권은 텅 빈 공실만 남기고 있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주말에 가족들이랑 스타필드 가고 싶은데 동네에 없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스타필드 없으니까 대신 재래시장 가서 콩나물 사고 순댓국이나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니죠. 그냥 집에 콕 박혀서 넷플릭스 보면서 배달 음식 시켜 먹거나 쿠팡 켜서 로켓 배송 시킵니다. 아니면 아예 차 몰고 다른 도시로 나가버리죠. 복합 쇼핑몰이랑 재래시장은 애초에 소비의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스타필드는 여가랑 문화를 즐기러 가는 곳이고 재래시장은 장보기를 하러 가는 곳이니까요. 경쟁 상대를 막는다고 해서 내 가게가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소비자들이 즐길 거리가 없어서 도시 자체를 외면하게 되면 그 지역의 소비 심리 자체가 얼어붙고 도시 전체의 활력이 죽어버립니다. 결국 지난 10년 광주가 막아낸 것은 대기업의 탐욕이 아니라 시민들의 발길이었고 도시의 생명력이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라는 명분은 텅 빈 거리를 지키는 허울 좋은 껍데기가 되어버린 셈이죠. 상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업이 없으면 당연히 세금이 거치지 않죠. 이 악순환은 광주시의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갔습니다. 지금 광주시는 심각한 재정난, 즉 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 미래를 위한 투자는 꿈도 못 꿉니다. 도시의 혈관이라 할 수 있는 대형 SOC 사업들이 줄줄이 좌초되고 있어요. 가장 뼈아픈 실책 중 하나가 바로 광주 나주 광역철도 사업입니다.
광주랑 혁신도시인 나주를 잇는 이 철도, 국토부조차 사업성이 있다고 평가했고 경쟁 상대였던 부산 울산 광역철도보다 통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예비 타당성 조사 탈락이었습니다.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광주시가 운영비 부담할 돈이 없어서 정부한테 운영비 좀 국가가 내달라고 요청하고 노선 변경까지 이야기하다가 결국 발목이 잡힌 겁니다. 광주 안팎에서는 차라리 지금 무산된 게 다행이다. 공사비랑 운영비 감당 못해서 나중에 더 큰일 날 뻔했다는 자주 섞인 평가까지 나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상습 정태구역인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도 광주시가 내야 할 분담금을 제때 마련하지 못해서 무산 위기를 겪었고요. 여기에 도시철도 2호선 공사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완공 후 운영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일각에서는 모라토리엄, 즉 광주 부도 위기설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도로를 못 닦고 철도를 못 놓고 투자를 못하니 기업은 더 안 들어오고 도시는 더 낙후되는 정말 벗어날 수 없는 가난의 굴레에 갇힌 꼴입니다. 이게 바로 골목상권 보호만 외치다가 정작 도시의 곳간은 텅 비워버린 광주의 현주소입니다. 도시가 재미가 없어지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누구일까요? 바로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입니다. 광주는 지루해요. 고여 있어요. 친구들 만나도 갈 데가 없어요. 맨날 똑같은 술집, 똑같은 카페. 이게 광주 청년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2030 세대에게 스타필드나 코스트코, 이케아는 단순한 마트가 아닙니다. 내가 사는 도시가 얼마나 트렌디한지 보여주는 계급장이자 내가 누릴 수 있는 삶의 질 척도거든요. 인스타그램에 올릴 힙한 공간도 없고 주말에 데이트할 곳도 마땅치 않은 도시에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기도 하지만 돈 쓸 곳이 없어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없어서 떠난다는 말이 광주 청년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광주의 인구 시계는 멈추지 못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한때 150만을 바라보던 인구는 이제 140만 선 붕괴가 코앞입니다. 150만에서 140만, 10만 명이 증발했습니다. 웬만한 중소도시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전남 인구는 이미 180만 명 아래로 추락했고요. 더 심각한 건 떠나는 인구의 대부분이 20대 청년층이라는 겁니다. 지난 3년 동안만 해도 수만 명의 청년이 광주를 등졌습니다. 청년이 떠나면 도시는 급속도로 늙어갑니다. 소비할 사람이 없으니 상권은 더 죽고 상권이 죽으니 기업은 더 안 들어오고 일자리는 더 없어지는 지옥의 사이클. 기업 진입을 막은 결과가 도시의 소멸을 앞당기고 있다는 이 끔찍한 역설.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리고 마지막 폭탄이 터졌습니다. 롯데칠성 광주공장 폐쇄. 코스트코도 안 왔습니다. 신세계도 안 왔습니다. 이케아도 스타필드도 안 왔습니다. 그나마 원래 있던 기업마저 이제 떠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상징적인지 아십니까? 새로 들어올 기업이 없다는 건 미래가 없다는 뜻이고 원래 있던 기업마저 떠난다는 건 현재도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롯데칠성이 광주를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공장 하나, 효율성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신호입니다. 이 도시는 더 이상 기업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신호. 투자는 환영받는 곳으로 갑니다.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니거든요.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 억지로 들어가서 돈을 쓸 기업은 없습니다. 광주가 머뭇거리고 반대하는 사이 투자의 기회는 순천으로, 전주로, 그리고 다시 수도권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이제 광주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저기는 투자해봤자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정치권이 발목 잡고 결국 못한다는 게 업계의 공공연한 인식이 되어버렸거든요. 롯데칠성 탈출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광주를 떠날 겁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올 기업은 없을 겁니다. 10년 넘게 이어진 이 답답한 상황에 결국 시민들이 폭발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죠.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복합 쇼핑몰 유치는 광주의 가장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감히 대기업 편을 드냐며 역적 취급을 받았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시민들이 먼저 나서서 우리도 스타필드 가고 싶다. 문화 혜택 좀 누리고 살자. 쇼핑 난민 짓 좀 그만하자고 정치권에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광주는 다시 한번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도 이제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롯데 현대 광주,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유치가 다시 추진되고 있죠.
옛 전방일 신방직 부지에 어등산 관광단지에 짓겠다는 화려한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규모도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이릅니다. 현장은 여전히 혼란판이거든요. 착공식은 했다는데 왜 땅은 안 파? 시민들의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실제로 관할 구청에는 아직 착공 신청서조차 제대로 접수되지 않은 곳도 있고 현대백화점과 함께 개발될 예정이었던 챔피언스필드의 시공사들이 줄줄이 이탈하는 악재도 터졌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사업성이 없다며 건설사들이 발을 빼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반대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일부 상인단체와 시민단체는 여전히 반대 현수막을 걸고 있어요. 교통체증 때문에 못 산다. 주변 상권 초토화된다. 레파토리는 10년 전 코스트코 때와 토시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상권 영향 평가를 둘러싼 갈등, 상생협의체 구성 과정에서의 잡음 등 넘어야 할 산이 첩첩산중입니다. 계획대로라면 2028년 완공이라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아니면 또다시 선거용 공수표로 끝나고 광주는 영원히 유통업계 불모지로 남을까요? 이건 단순한 쇼핑몰 건립의 문제가 아닙니다. 광주라는 도시가 폐쇄성을 벗어던지고 열린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시험대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긴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역사 속 쇄국 정책의 교훈을 되새겨야 합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끼리만 잘 살겠다고 고집했던 조선의 말로가 어땠습니까? 결국 도태되고 무너지고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도시는 고여있는 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외부의 자본과 문화를 받아들이고 섞이고 경쟁해야 살아남는 생물입니다. 우리 것만 지키겠다며 문을 걸어 잠그는 순간 그 안의 물은 썩이 마련입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이겁니다. 첫째, 2010년 코스트코 거절, 2015년 신세계 7천억 거절. 그 결과 대전이 다 가져갔고 광주 사람들은 대전 가서 돈을 쓰고 있습니다. 둘째, 골목 상권을 보호하겠다며 대기업을 막았더니 골목 상권도 공실률 45%로 죽었습니다. 소비재가 즐길 곳이 없으면 도시 전체가 죽는다는 걸 증명했죠. 셋째, 롯데칠성마저 광주를 떠났습니다. 새로 들어올 기업도 없고 원래 있던 기업도 떠나는 대기업 없는 도시의 최후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을 걱정하면서 정작 집안을 살릴 수 있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걷어차버리는 이 모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제2의, 제3의 광주 사태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습니다. 상생, 서로가 산다는 뜻이죠. 하지만 한쪽의 희생을 강요해서 다른 쪽을 억지로 연명시키는 건 상생이 아니라 기생입니다.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 전체 파이를 키우는 진짜 상생. 대전이 보여줬던 그 기적을 이제는 광주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광주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내 돈 쓰러 남의 도시로 가야 합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쇠락해가는 도시를 물려줘야 합니까? 쇼핑몰 하나 못 짓는 도시엔 미래가 없습니다. 자본주의는 냉정합니다. 기회는 우리를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가서 후회해도 이미 버스는 떠난 뒤일 것입니다. 과연 광주는 이번에야말로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보호라는 이름으로 문을 걸어 잠글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사는 도시는 어떤가요? 혹시 제2의 광주가 되고 있진 않은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오싹한 경제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